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암 완치 확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암도 치료비만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은 질병이 됐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암보험은 제대로 준비가 잘 돼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암보험을, 암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시간 통해서 정보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내용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암에 걸리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치료비 걱정이 5배나 앞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암에 대한 대비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현명하게 대비하는 암보험, 오늘 이광희 전문가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건강도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암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보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오늘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과 또 암보험을 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점검도 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암보험도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좀 길라잡이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암보험이 현재 아마 어느 정도는 그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첫째적으로 보실 게 납입 기간과 내가 보장을 받는 기관, 그 다음에 보장을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암 박람회를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참관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암이 이미 발생이 돼서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이 오시는데, 가입되느냐? 당연히 안 되시죠. 예, 치료 기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셔야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또 유병자 플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하실 때, 예, 내 몸이 건강할 때 가입을 해야 되는 거는 그게 보험입니다. 예, 아프고 나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야 제대로 가입을 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째는 갱신이 아닌 거. 예, 물론 제가 그 기준에서 볼 때는 한 45세 이후 정도 되시면 갱신이신 게 좀 맞으실 것 같아요. 예, 갱신 주기도 길죠. 보통 20년 갱신으로 해서 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45세 이전이시다. 아니면 나는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비갱신으로 언제까지?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시겠죠. 네. 그래서 보장 기간을 우리가 이제 나는 그냥 80세까지 마련을 해놔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병원에 아프면 병원부터 달려가잖아요. 예,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프고 이제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고 하지만 자식들이 볼 때는 어때요? 어머니 아프면 당연히 모시고 가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뭐 80세 정도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장수시대예요. 어떻게? 유병 장수시대. 네,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좋죠.
그런데 아프면서 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라든가 치료비는 꼭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80세 이후에 만약에 보험이 없어요. 근데 암이 덜컥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험료도 없고 보험도 없고 예, 내가 마련한 어떤 자비도 없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문병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를 받는 게 대체적으로 병원을 가셔서 어떤 진단이 딱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보험 생각부터 먼저 나신대요. 예, 그만큼 우리가 가장 그 먼저 첫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치료비예요. 그죠? 뭐 물론 저축도 중요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험도 어느 어떤 그 마련하는 재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갱신, 첫째적으로 비갱신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장기간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80세까지 이신 분들이 아마 태반이실 거예요. 예, 100세 보장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뭐 실손이라든가 다른 게 100세까지지만 그 안에 특약은 암보험은 분명히 80세 만기로 끝나실 겁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이죠. 보장 금액은 나는 보험이 있어. 근데 막상 증권을 열어보니까 암보험이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화폐 가치를 따진다면은 우리가 20년 후의 가치를 보통 보거든요. 10년 후의 가치를 봤을 때 1억을 넣어 놓으셔도 5천만 원의 가치를 못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책 기간이라 그래요. 책임 개시일. 예. 보험을 왜 미리 가입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해서 보통 90일 면책 기간이 있어요. 예. 그 기간이 지나야 보장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진단비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90일 면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보장을 받으시는 예, 뭐 어떤 그 생보사들 보통 보면은 2년 후부터 보장을 해드린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 내용도 잘 보시고. 그래서 꼭 1년 후에 보장을 100% 다 받으시는 그런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적으로 저는 암만 가입하고 싶어요. 그죠? 암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뭐 필요 없는 뭐 질병 사망을 넣어라, 사망을 많이 넣어라 이런 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사망 보장금이 거의 안 들어가고 예, 최소라든가 암만 가입할 수 있는 예, 그런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수 보장형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가입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만기환급이 많았죠. 그런데 예전에는 보험료가 이제 저렴했기 때문에 만기환급으로 가도 괜찮았어요. 왜? 거기다 적립금을 넣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질병 나이, 의료 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손해율이 큰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당연히 높일 수밖에 없고 발생률은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선택할 거는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세요. 보험료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요즘에 우리 호르몬 이상이라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발생률이 가장 많은 게 갑상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암으로도 안 가더라도 이건 어때요? 추적이 필요하죠. 추적 관찰. 근데 남성분들도 보통 보면은 전립선, 재발률이 제일 많은 게 유방,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제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 발생률이 제일 많은 게 여성분들은 이제 갑상선 암이에요, 암. 근데 암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슈화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제 유사암과 이제 소외감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 갑상샘이라 그래서 암은 아니에요. 그런데 발생률이 엄청나죠. 73%나 됩니다. 이거는 남성분들도 요즘에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TV에 어떤 연예인이 엄마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보험을 가입하신지 모르셨던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 갑상샘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암은 아니었어. 그런데 암은 아니지만 유사암으로 D코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D코드. 이 D코드는 뭐냐면 암은 아니지만 상피내암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유사암으로 들어가는 암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엄마 보험 들어놨대.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근데 진단을 어때요? 디코드로 받으니까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 지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들었지만 약간의 실망감을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보험이 있으셨으니까 안심은 하셨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을 가장 유방암하고 같이, 그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위예요, 위. 뭐 이거 위는 뭐 여성분, 남성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폐. 이 폐암하고 이 간암은요,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발생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습관. 우리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담배도 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위암, 대장암. 예후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발생률은 가장 높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이 덜컥 생겼어요. 저조차도 생겼어요. 예를 들어 생겼어.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보험부터 생각납니다. 전화부터 와요. 내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거부터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암이 치료가 잘 돼요. 우리가 췌장암이 생존율이 2%밖에 안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5%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의술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도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률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암에, 덜컥 생겨서,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치료비가 얼마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은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네, 어때요? 생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치료비는 또 더 많이 든다고 비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 비용이 얼마큼 드느냐. 근데 우리가 암을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심을 할 게 아니에요. 왜? 보험금이 작으면 치료비를 우리가 이제 한 달에 생활비로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쓰더라도 1000만 원이면 10개월이면 끝나겠죠. 그런데 거기다 치료비도 있어야 되죠. 그죠? 왔다 갔다 차비도 해야 되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경제적인 부담은 사실은 정신적인 그 고통이 크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도 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암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치료비를 가장 1위로 꼽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 치료 거부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부할 것 같죠. 야, 내가 그냥 이만큼 살고 가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본능이 남지 이성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때 되시면. 이제 지금으로 이성적으로 그래 내가 80세까지만 살겠다. 그냥 암 걸리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암이 덜컥 생기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발률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물론, 저희 아시는 분도 간암이셨는데, 어떻게 용케 이제 조기 치료가 되셔가지고, 이제 괜찮아지셨어요. 그런데, 담배를 또 피시고 술을 또 드시더라고요. 예,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때요? 이미 이분은 환자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건강하신 분하고는 당연히 장기가 다르겠죠. 또 재발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발률도 많이 지금 한 2.4배 정도를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참에 대한 것도 발생을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비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안이라 그래서 한번 지급을 받으시면 더 이상 지급이 안 되고 이제 없어지죠. 보험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더 이상 이제 어디서 정말 돈이 생길 데가 없잖아요. 내가 대출을 받거나, 진짜 집에 있는 돈을 갉아먹는 밖에 없어요. 갉아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암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암, 대장암, 가장,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왜 전립선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이게 가장, 재발률도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째적으로 치료비예요. 치료비를 근데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제 요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제 기본으로 잡아요. 3천만 원. 그죠?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암이 없어. 암이 안 생긴다고 얘를 치자고요. 그러면 3천만 원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병원에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암이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이 이제 진단이 나면 중증 진단이 나와서 5%만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혜택을 안 줍니다. 그럼 그 다음 치료비는 다 본인 부담금이에요. 예,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전립선 암이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 방사선을 지금 7회를 더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치료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해줄 때는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왜 우리가 이제 정권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병원을 막상 가잖아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그 건강보험에 이 혜택이 안 되는 비급여라고 있어요. 이 보험이 혜택이 안 되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카테터 수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모테라피라 그래서 다른 장기를 건드리지 않고 예후가 좋아요. 회복도 빨라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그거 선택해서 하시겠죠. 그렇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십니다. 그 토모테라피가요. 보통 목 위, 목 아래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1,500만 원 정도. 그런데 우리가 치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직 상태가 되면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는 이제 일을 못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이 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는데 생활비로도 쓰셔야 되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최저 생활비 1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도, 네, 뭐, 1년이면 없어지죠.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단비는 화폐 가치를 따져서라도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머리를 쓰세요. 갱신 하나, 비갱신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갱신은 저렴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갱신으로 하면 보험료가 이제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년 갱신을 통해서 갱신도 가지고 가고 비갱신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그러면 최소 5천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치료비도 하시고 생활비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소외감, 일반암, 고해감. 아, 도대체 암 종류가 너무 많아.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대충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보시면 소외감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갑상선암, 암은 아닌데 분류가 됐어요. 소외감으로. 그죠? 그런데 발생률은 가장 많고 예후도 좋아. 왜? 산피층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외감을 보험회사에서 어때요? 소액으로 주죠. 예, 왜 그럴까요? 보상률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급률이 많고, 예, 걸릴 확률도 많고, 치료도 빨라. 예, 그런데 보험회사는 돈 안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소액으로 빼버렸습니다. 근데 2005년 전에 가입자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증권을 이렇게 보니까 갑상선암도 일반암에 속해서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다 드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암,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암, 예, 이 소외감을 포함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거예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 갑상선암, 그거 빼고 난 모든 암을 우리가 일반암이라고 합니다. 일반암 우리가 C코드라고 하고요. 네, C코드. 얘는 D코드. 예, 코드가 딱 분류가 돼 있어요. D코드, C코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해감이라 그래서 보상은 받기는 어렵지만 발생률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해감은 저렴합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 골수암, 예, 뇌암, 그 다음에 혈액암. 예,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발생률은 적지만 그래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이제 보험료는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뼈암인데 일반암만 가입을 하셨어. 그래도 일반암에서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나와요. C코드면. 네, 조금 아까 제가 소외감,
아, 도대체 유사암, 아, 요즘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정신이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지급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손해율이 크니까 얘네를 따로 빼놨어요. 일반암에서. 원래 얘가 일반암이었단 말이에요. 일반암이었는데 소액암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회사는 아직까지는 옛날처럼 이 소액암을 일반암에 다 포함을 해서 몇 회사는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다 없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액암이 뭐냐면 생식기암이에요. 자궁암, 그 다음에 난소, 그 다음 방광, 유방.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예. 이게 재발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 어때요? 만약에 내 가입을 5천만 원 했어요. 예. 근데 얼마 줘요? 10% 줘요, 10%. 그래서 500만 원밖에 안 줘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 분명히 안보험 가입했는데 500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럼 억울하시겠죠. 만약에 1000만 원 가입했어. 그럼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암을 난 가입을 했는데 제 친구랑 저랑 가입을 했는데 제 친구는 요거 10%짜리 가입하고 저는 100%짜리 가입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다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암,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있는 유사암이에요. 갑상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얘는 C코드예요. 그죠? C코드. 근데 얘는 D코드예요. D코드. 네. 근데 이 유사암을 지금 제가 이제 이슈를 오늘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사암을 10%밖에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뭐냐면 이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최고 2000까지 이렇게 드리는 회사가 있어요. 예,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안내해 드리려고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발생률도 많고 뭐 치료율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후도 좋은 암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대장 전막내암. 이거 전막내암을 어때요? 요즘에 그 소액암으로 빼버렸죠. 네. 근데 일부 회사도 이 전막내암을 D코드를 일반암으로 주는 회사가 있어요. 예. 5천만 원 가입하면 5천만 원 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암에서 10%밖에 안 드리는 이 보험을 최고 얼마까지? 2,100만 원까지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볼까요? 이제 보통 이제 생보에서는요, 이미 이 소액암 다 빼버렸어요. 특히 우리 재발률이 많거나 지급률이 제일 많은 유방암, 생식기암, 그 다음에 전막내암. 왜 이걸 다 뺄까요? 예, 그만큼 지급률이 많은데 우리 이거 다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는 아직 이 소액암을 일반암에 속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가입하면 5천만 원 다 그대로 드립니다. 예, 억울하시지 않게.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도 똑같은 암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암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계성 종양,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자리암, 갑상선 암도 우리가 10%만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2,100만 원까지 예,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이거 한번 안내해 봐 드릴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예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은 유방암. 이게 이제 유방이야. 우리가 이제 멍울을 보통 이제 그 검진을 하다 보면 멍울을 발견하죠. 근데 우리가 그 병원에서 수술 안 해요. 그냥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 이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이게 물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왜 추적 관찰을 할까요? 이게 잘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이 유방 같은 경우는 추적 관찰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을 하고 나도 재발이 돼요. 재발이 돼서 재발이 되면 그냥 재발만 되면 되는데 이게 또 호르몬을 타고 얘가 전이가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데 이제 옮겨 다니더라고요. 이 유방암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진단비를 좀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제가 꼭 이렇게 그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조차도 이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요. 왜 병원을 다녀보면 이 유방암 때문에 이 예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 여성분들은 이게 아기를 또 낳고 막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리 점막내암이라 그래서 위 내시경 하거나 대장 내시경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용종을 떼어낸단 말이에요. 그 떼어냈을 때 양성과 음성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얘는 이제 그 점막층을 뚫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시경해서 조직만 떼어냈는데 점막내암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항암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항암 안 해요. 항암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떼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방사선도 할 필요가 없어요. 방사선 안 합니다. 그런데 진단비는 그대로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한 회사가 남아있긴 한데 이 점막내암이 D코드거든요. D코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암이었잖아요. 암이 아니에요. C코드만 줘요. 그런데 이 D코드를 내가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5천만 원 다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생보에는 이 점막내암을 어때요? 10%로 다 빼버렸어요. 10%도 안 줍니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비교를 잘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점막층을 뚫으면 우리가 이제 이제 대장암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C코드. C코드는 당연히 일반암에서 드리겠죠. 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발견되는 것이 점막내암이 가장 많이 발견이 돼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급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을 다 바꿔버렸어요, 현재.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 상피내암. 암은 아닌데 이게 이제 D코드예요, D코드.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D코드인데 우리가 D코드는 암 진단비의 10%밖에 안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고 2,10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3,000만 원 가입을 하셨을 때 무조건 점막내암도 2,100 드리고, 예, 뭐 갑상선암도 2,100 드리고 아마 최고라고 제가 업계는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이요. 그리고 이제 보상 금액인데요. 지금은 그 진단비를 가입을 할 때 사망보험금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가 훨씬 이제 낮게 책정도 되고 최저 보험료로도 이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적립을 안 넣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가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지금 갱신이 있고 비갱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거 안내해 드릴 거는 비갱신이에요. 비갱신인데 60세까지는 유사암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근데 60세가 넘으시면 1,000만 원까지는 가입은 안 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10년 갱신으로 해서 가입은 하실 수 있어요. 10년 갱신짜리로. 예, 얘는 이제 갱신과 비갱신이 있지만 20년 갱신이에요. 근데 10년 갱신으로 통해서 60세 이상인 분들은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예, 요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이제 특약들은요,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항암은요, 꼭 가입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항암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방사선 치료비는 꼭 방사선 치료를 꼭 받아요. 그래서 최고 500만 원까지 이 보험은 드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묶어서 가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보험료가요, 30년 납입했을 때하고 20년 납입했을 때 비교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 20년 기준 하시는 게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30년은 너무 지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0세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태아보험 때부터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가입하는 시기가, 이제 암이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20대에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2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은 백혈병하고 그 자궁암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20대부터 보통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유사암도 들어가고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보험료는 뭐 한 저기 그 1,000만 원당 한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부담이 된다, 이것도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20년 갱신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비갱신이거든요. 근데 20년 갱신으로 하시면 보험료 훨씬 저렴하십니다. 그래서 60대가 넘으신 분들도 한 3,000만 원 가입하니까 한 3만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3만 5천 원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내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비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나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갱신으로 하겠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갱신과 비갱신을 같이 병행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훨씬 현명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험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암이라는 거는 정말 암스트롱이라 그래서 정말 질깁니다. 오래 가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질병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해 또 이제 계획을 새로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계획도 좀 새로 잡으셔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이강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발병 확률이 높은 암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하게 암보험을 준비하는 비법이겠지요. 오늘 그와 관련한 정보를 드렸고요. 잠시 뒤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 고민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강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보험을 가입해 놓은 게 있긴 한데, 예, 현재 그게 잘 들어졌는지도 궁금하고, 예, 그 보험 이외에 저한테 또 필요한 보험이 있는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 전화 드리게 됐거든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49이요. 49 되셨어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지금 총 3건의 보험이 있으세요? 이거 맞으신가요? 네. 예, 2000년에 가입을 하셨던 보험,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이 있으시고 이것도 이제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또 2009년도에는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더라고요. LIG 손해보험에서. 그리고 2002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암보험은 완납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는 한 18만 9천 원 정도 납입을 하시던데 이것도 맞으신가요? 네. 예, 지금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네, 지금은 그렇게 부담되진 않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부족한 보장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강준옥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릴 겁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오늘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는데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이 있는데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부족한 보장이 있는지 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격이 그러니까 차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험을 아주 오래된 것을 꾸준히 갖고 계시는 분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중간에 깨고 바꾸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2000년도에, 2002년도에, 2009년도 다 지금 10년 이상 다 장기 유지를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좀 뭐라면은 보험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무겁지만 좀 현명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시청자님. 아,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책임감이 드는데, 일단,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제 납입기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납입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반면에, 보장기간도 80세로 다 끝나고, 맨 밑에 아까 삼성생명의 새생활안보험은 아주 옛날에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65세 만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2002년도에 65세는 사실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려니 했던 그런 기간인데 지금 65세는 너무 빠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납입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보험료도 굉장히 싸요. 그리고 이때는 재밌는 게 주계약보험료 다 대부분 100% 환급되는 그런 말하자면 2000년도에는 금리도 좋아서 요거는 100% 환급이 되는 보험이고 납입도 끝나셨으니까 유지하셨다가 만기 환급금 찾으시면 되는데 단점은 65세니까 앞으로 한 16년 정도 보장을 받으시다 보면 끝나요. 네, 보장도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사망 2,000, 암 사망 2,000인데 요즘은 거의 암 사망을 안 넣는데 옛날에 암보험에 이렇게 암 사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고 아마 진단비가 혹시 있으면 받으실 수 있고 안 되면 그래도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보생명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신보험에 이제 우리가 종신보험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보장받고 내가 죽을 때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보장도 100세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종신보험의 보장은 대부분 80세에 끝나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망보험금 7천만 원에 대한 종신은 이건 종신으로 가는데 암 진단비 2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행스러운 게 이게 2000년도이다 보니까 생명보험사에서 뇌졸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도, 2005, 6년만 지나도 뇌졸중이 없어집니다. 대부분 뇌출혈로 돼 있는데 이게 오래전에 가입을 하셔서 뇌졸중으로도 1,000만 원이 있으시고 암 수술비가 500만 원이나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부분,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암 입원비 같은 경우 3일초가 1일당이니까 4일 이상 3만 원은 거의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지만 요 부분이 있어서 납입도 한 3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끝나고 또 하나는 이게 옛날 거라서 내가 사망보험금 7천을 안 받으시더라도 한 80세쯤 돼갖고 해약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80세 보장이 끝나잖아요. 사망보험금을 내가 죽을 때 안 받고 요때 보장이 다 끝나는 80세 해약을 하셔도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내가 목돈으로나 또는 연금전환인데 연금전환 안 하셔도 목돈으로 차실 수 있는 게 이때 2000년도에 금리가 꽤 높습니다. 거의 7%대, 6%대 금리로 복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쌓이는 돈이 제법 있어서 요거는 끝까지 납입 3년 더 하셨다가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LIG 손해보험에 이제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3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아주 좋은 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유지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좋은 거는 이제 질병 입원비가 1억에 통원비가 30만 원인데 통원비가 5천 원만 공제하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맞으시죠? 네. 네네. 그리고 요건 좋은 게 보장도 100%가 다 돼요. 그 다음에 통원비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내가 A병원, B병원, 즉 정형외과, 내과 여러 군데를 가면 지금은 각각 영수증마다 공제가 되는데 하루 총 들어간 병원비에 5천 원만 빼고 약값까지 다 포함해서 30만 원 이내에서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장을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걸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는 네네.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여기가 지금 상해 의료비라고 500만 원이 들어가 있으신데 요때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1,000만 원을 가입하신데 그러니까 질병 쪽은 아주 잘 돼 있으신데 상해 의료비가 500만 원인 거예요. 즉 내가 상해로 다쳐서 입원하시거나 하면 이 보장 자체는 매우 좋은 보험이지만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 생활 LIG 생활보장도
10년 납이라서 2019년 한 1년, 2년 정도 납입을 하고 나면 실손보험만 갱신형만 납입을 하시니까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미 납입한 돈 내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된 보험을 잘 유지하셔서 80세까지 보장받는 데는 무난한데 지금 49세이시면 어쨌든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사실 수 있거든요. 최소 100세가 안 된다고 해도 90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보완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손 좋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 저해지 보험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일반 보험보다 한 30% 정도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저해지 보험 중에서 그 허혈성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요거를 600만 원까지 주는 보험사가 생겼어요. 또 하나는 질병 후유장애 받고 또 받고 내가 100세까지 보장받는 질병 후유장애 3%짜리를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그 대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질병 후유장애는 90세입니다. 80세는 너무 짧아서 보험료가 좀 아까울 수 매우 싸요. 하지만 그건 제가 좀 그러니까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건 90세로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도 똑같이 하시면 보험료 이것저것 넣고 암 진단비 넣고 그다음에 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에 수술비도 200만 원 받고 20대 질병 수술비도 3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한 20년 납을 하면 8만 6천 원 정도 한 9만 원 안쪽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걸 20년으로 하시다 보면 지금 당장 한 3년 사이에는 종신보험이 아직 보험료가 남아있어서 부담이 조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 3년만 지나고 나면 다 모든 것이 끝나서 실손 의료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저해지 보험만 가지고 가시면 한 1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괜찮으세요? 괜찮을 거. 네네. 네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새 생활의 생활보장보험의 실손의료비의 상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요거를 지금 운전하시나요? 네네. 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좀 활용하시면 돼요. 운전자 보험을 80세 만기로 이렇게 좀 100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80세 만기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여기에 상해 입원 의료비가 5천, 상해 통원비가 이제 25만 원에 약값 5천 원에서 요거까지 넣어서 10,000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가족생활,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없으셔서 여기 한 1억 정도 넣으면 요게 10,000원으로 돼요. 그러시면 한 9만 원 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생기지만 요게 나중에 큰 부담 없고 내가 지금 사실은 나이 먹어서 질병도 중요하지만 다쳤을 때도 사실은 운전하시거나 또는 이런 일도 있어서 요 보장을 가지고 가시면 추가되는 게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지금 아까 80세로 끝나는 보장이 100세로 연장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부분도 보장을 받으시면서 지금 3월 말 정도에 거의 없어질 것 같은 질병 후유장애 요 3%짜리도 9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넣으시면서 한 10만 원 정도로 가져가시는데 또 이 저해지 보험의 좋은 점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내가 지금 암이 걸릴까봐 가입한 보험에 정말 암이 걸리면 보험료 안 내고 남은 기간 100세까지 또는 90세로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런 기간을 보장받으시니까 조금 부담, 한 3년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유지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세요? 네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까지 보험 유지 잘 하셨고, 이제 보니까 2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시면, 납입 기간은 끝나는 보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80세 만기로 돼 있는 것들을 100세 만기까지 보장 받으실 수 있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요. 한 10만 원 정도만 추가로 납입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받을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272님께서 적으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이번 문자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50대 주부입니다. 제 실손보험이 2021년 만기인데요. 실손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데 해지하고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2021년도 만기이신데 그 전에 한번 제가 볼 땐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통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이 100%에서 90%로 바뀔 때 한 번쯤 다 이렇게 터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조절을 하셨으면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보험을 안전하게 바꿔서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월에 이제 보험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손이 전면 개편이 돼요. 그런데 지금 2021년까지 그래도 3년은 남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시는 것보다 4년 동안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하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한 회사가 중복으로 이제 지금 중복이 다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회사가 중복으로 실손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실손은 이제 중복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 보험은 유지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2021년에 끝났다고 하시면 100%짜리 분명히 갖고 계실 텐데 지금은 보장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갈아타신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좋았던 혜택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한방병원을 입원해서 100% 치료를 다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현재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뭐 렌즈 삽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안 되세요. 보장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보장을 혹시라도 이제 50대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를 해 놓으시고 추가적인 중복으로 가입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 보장은 안 되지만 중복 가입을 미리 하는 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받으시고 왜냐하면 통원이 예전에는 3,000에 10이라든가 이렇게 통원이 워낙 작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은 이제 25만 원까지는 보장을 넓게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가적인 부분 또 추가되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중복으로 물론 중복이라는 개념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한 회사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고민을 적어주셔서 저희 풀어드렸습니다. 이번에 문자 또 볼 거고요. 6876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21세 아들에게 종신보험이 필요합니까? 현재 25세로 끝나는 어린이 보험만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강준혁 전문가님. 네, 아마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분이 지인이 아마 생명보험사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어린이 보험이든 보험을 이제 가입하게 이게 지금 21세면 20살이 넘었으니까 대부분 종신보험에다가 아까 같이 특약을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80세 보장이 돼요. 근데 그 손해보험사에서 아직 21세면 어린이 보험이 돼요. 그럼 제가 항상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우리가 그 3월 달에 없어진다고 하는 4월부터 없어진다는 질병 후유 장애를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21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다 가입이 돼요. 만약에 20세 미만이면 또 뇌혈관이나 허혈성이 3천만 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들이 왜 좋으냐?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보장은 가입이 안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나이 때, 즉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그 아까 뇌혈관, 허혈성, 질병 후유 장애 이런 좀 보장이 꼭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꼭 필요한 보장 그리고 어렸을 때만 가입이 가능한 보장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서 저는 종신보험보다는 손해보험사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유익하실 것 같아요. 예,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는 21세라고 할지라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정보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게요. 9903님께서 적으셨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읽어보죠. 저는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손의료비는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안타깝죠. 네, 이분은 건강검진을 하시기 전에 좀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셨으면 정말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뭐든지 그래요. 건강할 때 가입을 하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손에도 할증이 붙겠죠. 물론 가입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체처럼 만약에 보험료가 2만 원이면 우리 시청자님은 한 10,000원 정도 더 올라가세요. 할증이 붙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진단비라든가 여러 가지 특약을 가입을 하실 때 그대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혈압 질환이 진행이 되면 보통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뇌출혈까지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지금은 해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물론 예전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아예 가입이 안 됐었죠. 예전에는 이런 뭐 뇌졸중 진단비라든가 그다음에 실손 자체가
아예 가입이 안 됐었어요. 예. 아니면 서류를 뭐 이만큼 갖고 오라고 해서 가입을 하셨어야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은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65세 전까지는 시순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첫째적으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3대 진단비인데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입이 좀 많이 제한이 돼 계셔서 한 군데 회사가 착한 보험이라고 해서 저해지 환급형이라고 이제 보험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뇌졸중 진단비도 같이, 뇌출혈 진단비도 같이, 암 진단비하고 같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거기다 수술 특약이 약간 이제 추가가 되시는데 수술 특약은 좀 이제 다른 회사로 좀 병행을 해서 가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이 좀 이렇게 플랜을 무조건 한 증권을 다 가져가시기보다는 좀 증권을 이렇게 나눠서 가입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보험료가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이게 할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보험 고민 보내주셨는데 방송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신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보험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주세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르고 신속한 정확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